우드론 러미사일 공장 강타. 모스크바 대폭발. 러군 초비상. 앵커 수도 모스크바 주변을 포함한 러시아 본토에 드론이 출현해 일부 기반 시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 내륙에 대한 연이은 드론 공습 이후 약 2개월 만인데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의 유료 저장고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간밤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로 크림반도와 인접한 민간 기반 시설을 노렸지만 드론 무력화 시스템으로 격초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남쪽으로 100km 떨어진 소도시 콜롬나에서는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모스크바 주지사가 전했습니다. 러시아 측 주장이 맞는다면 개전 이후 모스크바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대한 공격 시도인 셈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에도 드론이 나타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고리 크라부첸코 벨고로드 주민 우리가 이 물건을 봤을 때 엔진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엔진이든 아니든 아내와 들여다보지 않고 서둘러 모였습니다. 드론 공격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상공에는 미확인 물체가 확인돼 풀코보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또 TV와 라디오 일부가 해킹당해 허위 공습 경보가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들은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방보안국 회의에서 방첩 활동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안 실패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드론 공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회 앞두고 중국군 군용기 대만해협 중간선 넘어 무력 시위. 중국군이 4일 개막한 중국 최대 연례 정치 이벤트 양회를 앞두고 연일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지난 3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에서 중국군 군용기 24대와 군함 4척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젠-16 전투기 2대, 젠-11 전투기 4대, 젠-10 전투기 2대, 윈-8 대잠 초계기 1대, 중국군 드론 차이홍-4 1대, BZK-0051 1대, TB-001 1대 등 12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중간선의 연장선을 넘어 대만의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윈-8 대잠 초계기는 서남부 ADIZ에 진입해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스의 협을 통과해 대만의 동남 공유까지 진입한 후 되돌아갔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전날 오전 6시부터 5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에 중국군 군용기 13대와 군함 3척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대만군은 즉각 전투기와 함정 등을 동원하는 한편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상호 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성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군용기의 대만해협 중간선과 대만의 ADIZ 침범을 뉴노멀을 만들려는 전술이자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한 회색지대 전술로 분석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16년 5월 독립 성향의 차잉원 대만 총통이 취임한 후 대만 인근에서 전투기, 폭격기, 상륙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실전 훈련을 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이 이번 양회를 통해 3기 공식 출범을 알리는 가운데 양회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한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왕양정협 주석은 2019년 양회에서 시
주석의 2019년 연초 대만과의 통일 과정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우크라 최대 격전지 러의 내주나 바흐무트서 수세에 몰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격전지인 동부지역 바흐무트에서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란듯이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점령지를 시찰하기도 했다. 4일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트위터 계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를 사수하는 데 있어 점점 더 혹독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바흐무트 안팎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바흐무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점령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곳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약 8개월째 바흐무트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어 이번 전쟁의 최대 격전지로도 꼽힌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곳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DI 측의 분석이다. 실제 이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의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전날 SNS에서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를 사실상 포위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병력 철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말 대국민 연설에서 가장 어려운 곳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바흐무트라며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DI는 러시아 정규군과 바그너 그룹 병력은 우크라이나 점령구역인 바흐무트 북부 교외 지역으로까지 추가 진격했다며 이곳은 지금 삼면에서 러시아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 병력과 외부를 잇는 보급로도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I는 지난 36시간 동안 바흐무트 내 주요 다리 2개가 파괴됐다며 그중 하나는 바흐무트에서 도네츠크의 차시부야르 마을까지의 마지막 주요 보급로라고 전했다. DI는 우크라이나는 현재 정예 부대를 투입해 바흐무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바흐무트 밖으로의 우크라이나군 재보급 경로는 점점 더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도네츠크 남부 지역을 찾아 군지휘소를 둘러봤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쇼이구 장관이 도네츠크 남부에 있는 러시아군 부대의 전방지휘소에서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장병들에게 메달을 주며 격려했다고 설명했다. 쇼이구 장관은 장병들에게 여러분은 제대로 싸우고 있으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앞으로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2월 이번 전쟁이 시작된 후 교전이 치열한 최전선 지역을 러시아 군 지도부가 직접 찾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4. 미독 정상 필요한 만큼 우크라 계속 지원 러시아 압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3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경제, 정치,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국제적인 연대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 필요한 만큼 비용을 부과하기로 한 양국의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안보 지원을 위해 협력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켰으며 푸틴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이 분열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우리는 동맹을 더 강하고 더 능력있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 면서 이 시점에 우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필요한 만큼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함께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과 후속 대응 문제를 협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모두 중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며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다.